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화 선생님입니다. 이게 여러 개를 강의를 찍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입도 아프네요. 제가 학기 초에 너무 열일을 한 나머지 입술이 다 텄어요. 안쪽에 말하기도 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찍어봐요. 35번 대박 문제였죠? 가장 많이 풀어달라고 한 번호예요. 자, 사실은 이 유형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에 해당이 되는데 35번부터 시작하는 영어 글의 논리, 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은 A라고 하는 주제 문장, 어떤 주제가 앞문장에 제시가 될 거야. 그 주제로 쭉 가야 되는데 보통 어떤 게 오답이냐면요. 이 주제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조금 어렵게 파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한국 고등학생들의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고등학생의 놀이문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글이 오답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이 쉽게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끼면 논리적인 비약, 인덕티브 립이라고 그러거든요.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문장을 하나 찾아가지고 고르는 쉬운 유형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사실은 뭐와 뭐의 싸움이었냐면 2번과 4번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2번과 4번을 구별하냐 이 고민을 하셔야 다음번에 절대 안 틀리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지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관통을 했다면 이 171명 안에 들었을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난리가 난지.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반드시 주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what does it mean? 가짜 주어죠? 그 다음에 for a character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 얘가 진짜 주어죠? as opposed to a villain. 자, 다시 해석할게요. 의미상의 주어인 목적어 for a character 등장 인물이 어떤 인물이 to be a hero 영웅이라는 것 영웅이 된다는 것 근데 그거는 뭐와 반대되는 거야? as opposed to a villain villain이라고 하면 악당이죠? hero vs villain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블 코믹스 영화들 많이 보셨으면 악당과는 대비되는 악당과는 반대되는 주인공 영웅이 된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냐?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를 가지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질문도 잘 봐야 돼요. 작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주제야.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히어로가 되거나 또는 빌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필수예요. 자,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주제를 핵심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 이런 묘사, 설명이죠? 예술적인 묘사 혹은 오락적인 묘사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든 어떤 영화든 엔터테인먼트 하면 어떤 오락적인 곡 혹은 예술적인 설명에서는 it's essential 얘도 마찬가지로 가짜 주어 구문 연습하기 좋다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짜 주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필수적이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자 작가가 뭐 하는 게 필수야? establish 만드는 거예요. 설립하는 거야. found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더 쉬운 말로 하면 make지. 뭐를 만들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protagonist 하면은 주인공과 그 다음에 관객 사이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줬죠. antagonist 반동인물이라고 그랬지. 주인공에 반대되는 인물.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여기 주제는 뭐야?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관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벌써 여기 한번 나와요. 다음 문장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3번 문장 여기 세 번째 In order for a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on
emotional response in viewers.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 야, 진짜 의미상의 주어가 여러분 이거 공부하기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지?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 자, tragedy 하면 비극, 그 다음에 misfortune 하면 불행, 불운. 주인공의 비극이나 불운이 draw out, 꺼내는 거지. take out이죠. 끄집어내는 거야.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야. 누구에게? in viewer, 여러분들, 시청자들에게,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강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must be adjusted. 자, adjust 하면 조절되다, 조정되다. 인물이 적당하게 각색되고 조정돼야 되는데 그 뒤에 목적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be recognizable as either friend or enemy.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친구, 하나는 적.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둘 중에 하나를 recognizable, 인식될 수 있도록. 친구로 인식이 되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를 보면 응원하고 싶어져. 나쁜 행동을 해. 저 친구를 보면 욕을 하고 싶어져. 친구나 적 둘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물이 조정되어야 된다. 즉, 다시 긍정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치? 그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누가? 아이고, 옆에 잘리네요. 안 써줘. 네, 미안. 작가가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근데 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자, likewise. 나는 벌써 약간 냄새를 맡았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결어구가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이 문장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을 때 보통 오답으로 제시되는 게 생뚱맞은 전혀 논리적인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연결어구 들어가면 걔는 정답, 그러니까 오답, 정확히 말하면 이 문장과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이 정답으로 되기 딱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친구와 적의 어떤 라인 하면 경계선이죠. 이 경계가 선이 is not clear in reality. 현실에서는 여러분 갑자기 웬 현실?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어? 문학 작품 얘기하고 있잖아. 작가가 예술 작품에서 그 시청자들의 보는 관객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 리얼리티 자체도 뭔가 이상해요. 현실에서는 친구와 적을 이끌어내는 게 이상해, 불분명해 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우려면 현실에서는 왜 불분명한지 현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왜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데 3번에 온데간데 없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나오죠. The portrayer, 그러한 설명이, 자 여러분 the portrayer 밑줄, 그러한 묘사, 그러한 설명이 fictional or documentary, 약간 이게 허구적이든 가짜로 만들어냈던 documentary, 사실적이든 간에 we must feel that protagonist, the protagonist, 그러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is someone,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whose action benefit us, 우리를 이익이 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만 된다. 자, 여러분, 아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디 갔냐. 초록색, 파랑색으로 해볼까? 색깔, 빨강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descrip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portrayal로 바뀐 거거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작가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줘야 돼. 예술적이든 오락적인 설명이든. 근데 그 묘사가 가짜인지 진짜든지 간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 주인공이란 사람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런데 그래서 and 여러분이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protagonist는 is or would be,
이래야만 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돼. A worthy companion. 가치가 있는 동료여야 돼. 또는 valued ally. 소중한 동맹이어야 돼. ally라는 말인데요. 이 ally, 동맹. 그러니까 협력자, 아군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뭔가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동료이거나 우리에게 뭔가 값어치가 있는 동맹. 같은 얘기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이 왜 안 되냐면 자 여기 4번 좀 잘 볼 수 있게 밑줄을 쭉 긋고 시작할게요. 아니 미쳤나 봐. 자 4번 Violent action films are often filled with dozens of incidental deaths of minor characters that draw a little response in the audience. 여러분들은 얘가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이 4번에 무려 우리 학교 인구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반응을 하셨어요. 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때때로 채워집니다. Dozens of incidental, 자, 우연한 죽음이죠. 어떤 우연한 죽음? 혹은 자, incidental 하면은 부수적인, 필수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죽음. 근데 수십 명이 죽어요. 수십 명의 비중이 적은 minor characters, 부수적인 등장인물, 별거 아닌 등장인물들의 수많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That draw out, 여러분 이것도 연결어구잖아요. 자, 연결되는 거잖아. Draw out response,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 여기서는 emotional response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냥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걸 관계없는 게 아니라 반대 예시, 반예예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 긍정적인 관계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작가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례는 뭐야? 감정적인 반응이 별로 오지 않는 인물들. 예를 들어 서사가 없어. 그 등장인물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상황에서 전쟁에 나왔는지 설명이 된 캐릭터는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요. 근데 감정적인 반응이 없거나 거의 없는 관객에게는 얘네 수십 명 죽어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draw on response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반례야 반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이렇게 반례를 다시 반례가 되는 사례를 안 하기 위해서 다시 목적, 재진술하는 거죠, 주제를. 그렇다면 feel strong emotion, 우리가 강력한 감정을 끌어내고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the audience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좀 말이 웃기죠.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깊이 관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In a character as either ally or enemy. 그러니까 협력자가 되든 동맹이 되든 아니면 적대 관계가 되든 협력 관계가 되든 적대 관계가 되든 등장인물 사이에 감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4번 문장은 반례라니까. 그러한 서사가 없거나 그러한 묘사를 작가가 하지 않은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연관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빌런이라고 할까요? 악당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마찬가지로 감정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감정은 다 느끼는 거야. 이게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반면에 이런 서사가 없어. 서사가 없거나 설명이 없어. 그런 사람들의 마이너 캐릭터죠. 부수적인 등장인물의 어떤 중요하지 않은 부수 인물들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음이야. 제로야, 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반예. 얘는 그냥 예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좀 그렇고 2번이 현실 세계에서 친구와 적의 선 긋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감정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그래도 170명이나 이번에 맞췄잖아요. 네, 아마 문장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수능에서 나왔을 때 난리 날 거 아니니? 그래도 이 정답률이 49%야.
등급 하나를 충분히 가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잘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6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글의 순서로 들어왔는데요. 요거 제가 귀신같이 풀어요. 저한테는 학생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어렵게 나오면 너무 어려운 유형이에요. 여러분은 38번, 39번 문장 삽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더 어려웠었어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어쨌든 자, 그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아까 선생님이 흐름상 관련 없는 문장 푸는 거 알려준 것처럼 이 글도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영어 글의 논리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영어는 추상적이고 큰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요. 빅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다음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그걸 풀어줘요. 그래서 작은 이야기로 나가요. 작은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보다 보면 주제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사례가 하나로 안 끝나고 발리든 뭐 사례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진술하죠.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주제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영어 시간에 어떻고 수학 시간에 어떻고 그래서 그 결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야. 그러니까 큰 내용으로 시작해서 나선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느낌으로 느끼신다면 이게 좀 되게 감각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읽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순서를 고른 거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면 얘가 앞에 오고 뒤에 올지를 우리가 고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1번 연결어구를 잘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대명사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때로는 관사도 중요해요. 다음에 더가 나오는데 이 더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지금 보세요. 지금 A번 같은 경우에 보면 this, 그 다음 B번에 to do this, 3번에 C번에 this,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대명사에 밑줄 그어볼까요? 자, scholars라고 하는 다람쥐 나왔는데 she가 나와요. 그 다음에 they가 나와요. 그치?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뭔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눈썰미 있는 친구들 봤나요? scholars가 나오는데 앞에 C에 scholar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C 다음에 A로 가야 맞지. 그러니까 A 다음에 C로는 못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벌써 지금 하이라인만 대명사에 했을 뿐인데 뭐예요? C 다음에 A가 가야 되는데 A, C는 제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C, A, C, A, C, A로 가는 벌써 삼지선다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39명의 친구들 문제 풀기도 전에 이런 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고르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5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한 건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B냐 A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습관을 키우는 훈련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대명사나 연결어구나 관사의 느낌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순위 네모칸 안에 있는 이 내용 해석 철저하게 하세요. 여기는 정독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단서를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Let's assume 가정해보자. that that enlist 적어도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이 are capable of 여러분 capable capacity에서 나온 말인데 능력이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뭐를 할 수 있는 자 be capable of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can이에요.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lacking a language. 여러분, 동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복잡한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동물들이 사고를 할 수 있다. 사고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사고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함에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야.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이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this doesn't imply that squatter A가 앞에 나오면 안 되지. 왜냐면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제낀다고 그랬어요. 그럼 C냐 B냐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이것이 뭔지 여러분 이따가 내가 써줄게요. In principle B번 빨리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she eng 얘가 누구야? 그녀가 누구지? 우린 모르죠. 그러니까 B가 앞에 올 일도 없는 거거든, 여러분? 그럼 얘도 제껴. 그러니까 두 개 남는다니까요? 그럼 무조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은 확실하구나. 마음 먹고 여기를 정독하면 되는 거예요.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That they possess concepts. 자, 이번엔 좀 어려운 개념이죠, 개념.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컨셉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컨셉이잖아. 근데 어떤 걸 말하지? 여기 옆에 써있네. 구체적이고, 뭔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생각. 구체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개념이 있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지? 자, 그러면 얘네가 누구예요? animals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번이 여기서 이어지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아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예, 조금 끊겼네요. 자, 다시. 동물들이 개념이 있다는 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죠. possess 하면은 have지. 개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의미하잖아. 왜냐하면, for이에요. 이거 because야. 왜? Some forms of thought. 몇 가지 형태의 사고는, 생각의 몇 가지 형태는 비개념적이야. 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풀어줬잖아. 뭐라고 해?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뭔가 우리 사람처럼 A라는 플랜이 있고 B라는 플랜이 있고 서브 플랜이 있고 다른 게 이렇게 복잡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we can imagine for instance.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예시는 뭐야? non-conceptual한 생각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요 다람쥐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러블리하죠. 이 다람쥐가 있는데 미안해요. 혼자서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 미치기도 해요. 자, who is planning how to get, 여기 여러분 독해가 잘 안 됐을 거야. from A to B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예요. 그러면 the branch, 나무까지에서 a branch, 나무까지로 이동하려는 거예요. 자, how to get, 도착하려고 하는 방법, 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 planning how to get. 어디에서? She's currently standing on.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현재 서 있는 나무까지 위에서 다음 나무까지. 근데 어떤 나무냐? in front,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지금 다람쥐가 이 나무가지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봤더니 더 높은 나무가지가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려고 지금 자 MBTI 파워 J예요. 이 다람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다람쥐가 다른 나무가지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람쥐 귀엽죠? 그러니까 쉬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골랐잖아. 그러면 B냐 A냐를 이제 가르는 방법. 이것을 하기 위해 이게 뭐겠니? 느낌 오지 않아요? 방금 선생님이 그린 거잖아. 이거잖아. 이게 디스잖아. 현재 서 있는 나무까지에서 다음번에 앞에 있는 나무의 나무까지로 이동하려는 계획. 나무까지에서 나무까지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마음먹은 다람쥐는 원칙적으로 자 봐봐. does not need a concept. 여러분,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거니? non-conceptual 하다라는 얘기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지?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 야, 나뭇가지는 날카로워. 녹색깔이기도 하고, 갈색이기도 해. 혹은,
나무에 대한 개념, 나무나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이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non-conceptual하다는 구체적인 사례. 얘가 2번으로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자, 읽기 전에 3번 가봐. This doesn't imply that.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동계획이라고 쳐볼게요. 이동계획은 암시하지 않아, 함축하지 않는다는 거야. Squatter lack concept.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뭔 소리니 이게? Simply that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여러분,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이라는 설명이 앞에 나와요? C에서 나왔나요? 안 나오잖아. 이게 뭔데? 왜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A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 B번 가볼게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B번 가보면, 자, it might be enough. 충분해. 이시 가짜 주어. 우리 지겹게 하고 있죠? for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to have가 진주어. for example은 연결어고. 그러면 진주어에다가 하이라이트 쭉 해볼게요. to have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 자, 우리가 다람쥐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동을 하기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건 개념은 안 필요해. 그럼 뭐만 갖고 있으면 enough, 충분하냐면 그 충분 조건이 뭐냐면 뭐만 있으면 충분하냐면 능력만 있으면 돼. 생각하는데 이미지로 그림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 자, 땡땡 그것은 to make a mental map, 정신적인 머릿속에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런 글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글자나 문자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다람쥐는 더 좀 그림만 있으면 오케이란 얘기예요. A mental map of the tree, 나무의 지도. Where she can imagine, 그녀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try out 하면은 시도하다 하죠. Different route, 다른 길을. 그래서 이 다람쥐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얘도 나뭇가지를 가는 방향이 요런 루트가 있고 A 루트가 있고 요렇게 점프해서 가는 B라고 하는 루트가 있고 직진하는 C 루트가 있다라는 것만 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림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다람쥐한테 점이 찍혔네. 지워줘야지. 묘하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그림이. 자, 마지막 문장. This doesn't imply. 이게 이동계획이 아니었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말하는 뭐야? 정신적인 멘탈 맵을 말하는 거죠. 다람쥐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존재하는 정신적인 지도는 뭐를 보여주진 않냐면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람쥐도 생각한다는 거야. Simply that they don't need them. 그게 다람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를.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자, 그것들이 다람쥐가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for 위해서 개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의미한다. 우리말이 더 어려워. 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단지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예요. For us to be able to say that animal has concept.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we have to show, 보여주어야 한다. 자, 여기 마지막 가볼게요. Not just A, but also B. 여러분 not just 대신에 not only 써도 돼요. A뿐만 아니라 B도거든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니?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수업 시간에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물은 자, she's capable of thinking. she can으로 바꾸면 되잖아. 생각도 해야 돼. 근데 뭐도 해야 돼?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y. 구체적인 능력도 어떤 특정한 능력도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뭐냐면 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동물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생각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반드시
개념이 있어야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사고 능력을 위해 개념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나무에서 나무로 가려고 하는 생각과 나무에서 나무로 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글이 조금 헷갈려서 정답률이 54%인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A냐 B냐 C 다음에 A로 가냐 B로 가냐 구별할 수는 여러분이 있었어야 돼요. 그죠? 네, 많은 친구들이 네, CBA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37번이네요. 아마 이 정도까지 찍으면 이 영상이 아마 영상의 마지막 부분, 제가 영상 하나에 15분, 한 문제에 15분, 3개에 한 45분에서 통으로 하나씩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마지막 네,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얘는 웃긴 게 내용은 분명히 더 어려운데, 그죠? 전문적인데, 여러분이 정답률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글에 대해 여러분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무슨 뭐 동물의 비개념적 사고가 어떻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어떻고, 감정에 따라 뭐 작가가 소통하는 방식이 어쩌고, 몰라. 하지만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영어 글을 통해서는, 글의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은 어떤지, 요런 거 파악하는 거는 그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도 파악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나세요? 자, 우리 36번의 다람쥐 복잡하게 하면서 해석을 네모칸 정확하게 해라. 그 다음 연결하고 대명사들 잘 봐라. 라는 전략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문제 같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첫 번째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겁먹지 마. 밑에 나오잖아요. cartilage. 카트리지 아니고요. 카틀리지. 발음 비슷한데 연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조인트가 나와요. 우리 조인트가 연결 부분을 말하잖아요. 관절이에요. 조인이 함께 해주는 부분이니까 연결해주는 접합 부분이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자, 이게 말 그대로 무릎 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절 부위일 거예요. 네, 뭐 뼈랑 관절은 제가 차이는 잘 몰라요. 의사 선생님 아니지만. 그러면 이 무릎과 무릎뼈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 부드러운 윤활유가 나와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부드러운 연자 써서 부드러운 뼈다 해서 연골이라고 그러지. 얘 역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무게를 지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골이 소모품인데 다 닳게 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마찰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잖아. 그래서 무릎이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무릎의 움직임을 말 그대로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cartilage is extremely important. 아주 중요한 부위야. 그렇지. 이거 안 되면 맨날 정형외과 다니면서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아파해야 되잖아. 선생님 나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joint. 건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연골이다. 자, 특히 만약에 이거라면 더더욱 중요해. If that joint bears 하면 여러분 bear가 낫다라는 뜻도 있고요. 곰이라는 뜻 말고 이거 동사거든요. 견디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견디다의 느낌이야. 지탱하다. 만약에 그 조인트, 관절 부분이 무게를 중심을 지탱한다면 마치 여러분 무릎 관절. 그래서 무릎 연골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 그래서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른 사람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잘 못 뛰잖아요. 여러분의 무릎처럼 관절이 무게를 지지하고 견뎌내야 되는, 지탱하는 상황에서는 관절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절의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관절의 기능, 관절의 역할, 왜 중요한지 알려줘야 얘가 왜 중요한지 설명이 돼야 되잖아. 왜? 그러면 나라면 관절의 기능과 역할을 볼 것 같은데 네모칸 보세요. 자, A번에 자, 네모칸이 아니지. A에 this squeezing. 자, squeeze 하면 뭐야, 여러분? 쥐어 짜는 걸 말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압착.
짜내기. of joint fluid. joint fluid 하면 뭐야? 이게 관절의 부드러운 액체, 윤활액이야. 여러분,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얘가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삐걱삐걱 되면 안 되니까 윤활액 같은 거, 윤활유 같은 게 흐르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너무 구체적이죠? 절대 A가 1번인 될 수 없겠지. 그러면 1번 내려가서 얘는 지우는 거예요. B번,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then, 그 다음에, drinks in, 여러분, 왼쪽 무릎이 나와요? 왜 갑자기 그냥 무릎 나오다가 왼쪽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와. 이것도 의심해야 돼. 그 다음에라며.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뭔데? 설명이 안 돼 있잖아. 얘도 1번으로는 부적합해요. 그럼 선생님이라면 B번도 제끼고 일단 C를 잘 볼 것 같아. 자, 관절 건강에 이 연골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보세요. Imagine, 생각해라. For a moment, 잠시만. That you are looking into a inner working of your left knee. 여기도 left knee 나온다. 근데 뭐 하면서?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당신이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걷고 있을 때, 여러분 왼쪽 무릎에 자, inner working,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작 혹은 작동 방식이겠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왼쪽 무릎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왼쪽 무릎에 있던 연골이 그 다음에 drinks in. 자, synovial fluid라는 말 나와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여기 나오잖아. 윤활액이란 단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구체적이야? 얘가 더 구체적이고 얘는 조금 더 추상적인 얘기지. 이 얘기 다음에 얘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러분 53명, 33명, 14명 이거 합치면 몇 명이냐? 거의 100명이죠.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100명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왜 다 일로 갔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자, 여기 정독할게요. 다시 길을 걸어갈 때 왼쪽 무릎의 내부 작동 방식 구체적으로 볼게요. When you shift, 여러분이 바꿀 때 옮기는 거죠. from A to B죠. A에서 B로 전환하는 거야. 여러분의 왼쪽 다리가 이제는 어느 다리로 가요? 오른 다리로. 이게 체중 이동이잖아요. 여러분의 무게 중심이 shift 바뀌고 변화될 때 then pressure on your left knee is released. 당연하죠. 여러분 왼쪽 무릎이 접혀질 때 왼쪽 무릎의 하부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압력이 상당히 가겠죠. 왜냐면 우리 체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른 다리로 넘어가면 당연히 왼쪽 무릎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released. 풀리게 된다. 오른쪽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joint fluid, 여러분 관절의 윤활액을 쥐어 짜낸다? 쥐어 짜내는 얘기 어디 나와요? 짜내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C 다음에 A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가 중간에 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쉽게 5번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해석에 집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 무릎에 cartilage, 연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drinks in,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거지 이게. 안으로 마신다라는 얘기니까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착하는 거예요. 뭐를? 관절의 윤활액을. 자, 그림으로 여러분, 자, 관절의 윤활액. 자, 여기에서 압력이 이제 풀리게 돼. 풀리게 되면은 이 사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이 안으로 윤활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부드러워지는 거야. 지금까지 단단한 압력과 무게를 견뎌야 됐으니까 그게 풀리면서 관절에 윤활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in much the same way. 여러분 잘 봐요. in the way거든. 마치 정말 훨씬 더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란 얘기예요. 자, 대세 동그라미.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네, 문법이에요, 이거. in the way, in the same way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인데, 선생님, 관계 부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봐봐요, 원래. in the way 하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원래 관계대명사,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in which가 들어갔을 거야. how가 들어갈 거예요. 혹은 생략이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생략돼야 돼, how는. 그래서 the same way in which 가능하고요. the same way that도 가능한데 이때 that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 부사는 아니지만 관계 부사를 대신하는, 대응하는 말로 보면 돼요. 마치 관계 부사처럼 보여. 이게 관계 부사 대시냐? 근데 영어에서는 아직까지는 관계 부사 대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관계 부사를 대응하는 말, 대응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돼요.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how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the way랑 how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요거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윤활액을 흡수하냐면 마치 스펀지가 soak up, 여러분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야. drink라는 업이 soak up이죠. 빨아들이는 거지. 흡수하는 거야. liquid, 액체를. when put it in water. 얘가 물에 담겼을 때, 물에 놓여졌을 때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연골이 관절의 압력이 풀리게 되면 윤활액을 쫙 빨아들인대요. 자, when you take another step. 이게 여러분 오른발이죠. 다른 걸음걸이. 그 다음 걸음을 한 발 내밀어서 and transfer the weight. 그 무게 중심을 바꾸는 거지. 전환하는 거죠. back onto your left knee. 다시 left leg. 왼쪽 다리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면 much of the fluid. 그렇게 많았던 윤활액의 much, 대부분이 자, 여기 핵심 단어 나오네요. squeezes out of the cartilage. 뭐를 하게 된대? 연골 밖으로, 연골의 바깥으로 다시 squeeze 하면은 쥐어 짜내진다라는 얘기니까 압축되는 걸 말이에요. 연골 밖으로 쥐어 짜내져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없을 때에는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그림을 지우고 무게중심이 없을 때 얘가 벌어지면서 이 안으로 윤활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무게중심이 되게 되면 얘가 강한 부하가 걸리게 되면 윤활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결과입니다. 이렇게 짜내는 거. 두 개의 관절이 딱 붙으면서 쭉 윤활액을 쥐어 짜내는 압착하는 방식이 자, 여러분 관절 윤활액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연골의 작동 방식이 helps, 도와준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it, respond. 자, it이 가리키는 거는 연골이죠. 이것도 문법이니까 구문이니까 하나 볼게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여러분 또 뭐도 가능해요?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렇지. respond to the off and on pressure of the walking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그래서 다시 한번 연골이 반응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반응하는 거야? off and on. 켜졌다 꺼졌다. 의역할게요. 반복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하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걸어갈 때. 근데 뭐 없이 without breaking. 안 부러져. under the pressure. 그 압력에 대해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윤활액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을 때는 이 두 개의 딱딱한 뼈가 충돌하면서 상처가 생기고 박살이 나고 부서질 수 있는데 윤활액의 영향이 있고 중간에 부드러운 뼈가 있기 때문에 이 연골의 역할이 압력에도 견디고 다리가 뼈가 부러지는 거 없이 걸어 다니게 되는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어쨌든 답은 여러분이 쉽게 골랐으니까 정확히 해석을 해보시고 한번 분석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청 전문적인 소재라서 이 정도 수준의 글을 독해로 읽어보는 연습은 도움이 돼요. 답만 단순하게 나는 CBA 맞췄네, 얘가 정답이네 하고 안 보지 말고 한번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도 내가 탐구해 보겠다. 연골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다리에 특히 이제 무릎에서의 다리 관절 무게중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 관절의 연골이 걷는 동안에 압력을 잘 견디게 해준다라는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